이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돈과 성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많다. 이 문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줄리안 헤런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명석한 머리 때문에 성공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막노동을 전전했고 그 후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 끝, 그는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수백억을 벌기도 했으며 현재는 휠이라는 한화 1조 원대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뀌기 시작한 나이는 37살, 휠을 만든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어요. 줄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이미 늦은 때는 없어요. 인생을 바꿀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1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산 증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간단하지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노력만 가지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줄리안의 특별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노력을 다르게 바라보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 방법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줄리안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무언가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지 못해 막노동을 시작했죠. 주로 땅을 파는 일을 했었는데 하루는 당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줄리안,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똑똑해. 저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엔 젬병이었지만 잔머리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한 줄리안. 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긍정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갔지만 마주한 세상은 너무도 막막했죠.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취업을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뽑지 않았어요. 결국 줄리안이 멈춘 곳은 주유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동은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계발 영상들과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준비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의 지인분을 통해 마케팅 분야의 직업을 겨우 구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케팅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줄리안. 그는 당시엔 생소했던 인터넷 마케팅을 제안했고 운이 좋게도 그때는 아무도 인터넷을 몰랐기에 졸지에 그는 전문가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30대가 중반을 넘어 지나고 있었죠. 저는 왕복 3시간을 운전하며 출근을 했지만 버는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 사정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연찮게 찾게 됐죠. 줄리안이 일하던 마케팅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어필리에이트 프리랜서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벤트에 참석한 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해요. 함께 협업을 하던 프리랜서들은 제가 정확히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일을 한다더군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큰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그의 터닝 포인트이자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성공한 누군가를 볼 때 나를 빗대어 보는 것. 줄리안은 그 프리랜서가 가진 것을 보지 않았고 그 사람이 가진 기술에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 그 자체를 본 후에 자신을 빗대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 안에 희망을 키웠습니다. 물론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뀔 수 있던 이유는 줄리안이라는 두 번째 인사이트인 하루의 끝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부러웠고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하루의 끝을 이용했어요. 실제로 줄리안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하루의 통근 시간만 3시간이 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에는 책상에 앉아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검색을 하고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전까지 공부를 하면서 하루를 꽉 채워버린 줄리안. 도전은 무려 1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나니 제 지식과 기술들로 조금의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는 오전 오후에 일을 했고 저녁에는 프리랜서가 되어서 또 배우고 배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 일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줄리안은 이때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공부해온 일에 6개월 동안만 올인을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 6개월 안에 전에 벌던 돈보다 더 벌지 못하면 언제든 돌아올 일종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즉, 그는 준비가 된 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예전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의사 출신인 미디어 사업가 알리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죠. 사람들은 연봉이 4천만 원짜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그런 직장으로 기준을 낮춰서 들어갈 수 있다면 실제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 잃게 되는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의 값어치는 생각보다 더 대단하니까요.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의 시도는 올인이 아니에요.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으니까요. 물론 줄리안과 다른 방법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를 잡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의 간절함이 더 빠른 성장을 돕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커지게 돼요. 그렇기에 줄리안의 방법은 현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다면 혹은 그 일을 평생 하고 싶진 않다면 그에 따른 인풋이 있어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누군가 그 노력이 값어치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렇다고 할 겁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사실 1년이란 시간 투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래도 그 시간을 과연 길다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보내온 그런 1년이란 시간을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1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흘려보낸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1년이란 시간은 인생을 180도 뒤바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한 6개월이라는 도전, 그는 3개월 만에 전에 있던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후로도 계속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운영하던 웹사이트를 매각했어요. 1년의 투자는 저에게 평생 쓸 돈을 벌어다 줬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 갈 때쯤 제 인생을 바꿀 한 가지 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40대에 접어든 줄리안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 많은 검색을 해봤다고 해요. 하지만 인터넷상 수많은 마케팅 광고와 과장된 정보들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전문가를 섭외했고 완벽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제 몸의 체지방률은 22%에서 11%로 내려갔어요. 운동과 식단이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됐죠. 전 그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줄리안은 사람들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나눴지만 사람들은 그의 식단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먹던 간식 중 가장 간편했던 프로틴 파우더를 완벽한 식사 대용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휴먼 퓨얼, 인간의 연료라는 의미를 가진 휠이라는 브랜드가 되었죠. 물론 그는 이 브랜드를 위해 5년이 넘는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마치 처음 자신이 되고 싶은 프리랜서를 보고 1년을 꼬박 투자해 성공을 이룬 것처럼 두 번째 성공은 의심을 품었고 그 의심에 빠져서 확인해보는 과정을 엄청난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휠은 현재 1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지녔고 그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줄리안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물론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술들은 당신보다 아무리 앞서가는 사람들이더라도 더 많은 시간만 투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루의 끝으로 시작하세요. 정말 너무도 놀라운 결과가 1년 안에 일어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줄리안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그는 부러워하던 누군가를 따라잡을 도전을 20대도 아닌 30대 후반에 시작했고 1조 원대의 기업은 40대가 넘은 시점, 사회가 던진 의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힘든 직장을 마친 하루의 끝과 주말을 이용했을 때 정말 죽어라 힘들던 1년의 경험 속에서 피어났죠. 이런 줄리안의 스토리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부러운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의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작하세요. 지금 보내는 일상과 직장을 평생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 단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으니 부러운 누군가 아니면 가지게 된 의심을 조금씩 쫓아가는 시작을 하세요. 늦을 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의심을 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구독자분들과 우연히 클릭한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작은 도전에 동참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10년? 1년? 아니에요. 인생의 변화는 지금 바로 단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릴 적 꿈꿨던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때는 내가 뭐든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그렇게 무슨 꿈을 정할지 고민하고 또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땐 그런 내면의 힘이 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그 꿈은 희미해져가고 내가 정한 삶이 아닌 세상이 정해주는 삶대로 나를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영상 속 인생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 자신 안의 진정한 힘을 깨우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물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한 남자. 지금 그의 걱정은 단 하나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 혹시나 차가 퍼지진 않을지. 하지만 단 한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그는 수십억을 벌게 되었고 8년이 지났을 때는 자신이 고물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길을 하늘에서 내려보며 헬리콥터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죠.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1991년 그는 수년간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끝에 한순간의 변화로 성공을 이룬 방법을 글로 옮겼습니다. Awaken the Giant Within.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리고 그 책에 담긴 메시지들은 토니 로빈스를 최정상에 올려다 놓았고 4명의 미국 대통령, 세계 최정상의 기업가들, 그리고 최고의 운동선수와 셀러브리티를 포함 수백만 명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바꿨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저서에 담긴 메시지 중 실제로 30년 전 300만 원을 넘던 멘토링 세션과 현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미나 속 정말 바뀌지 않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는 6가지 스텝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삶을 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하지도 않은 채 강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과 도전이라는 급류를 마주치게 되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앞에 갈림길이 나왔을 때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물줄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환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엄청난 물소리에 정신을 차려요. 네, 눈앞에 폭포가 보이죠. 안간힘을 써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폭포 아래로 추락하고 말아요.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시가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추락할 때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상류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렸었다면. 인생의 물살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결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토니 로빈스의 신경연상 회로 조건화 NAC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변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로는 지금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게 나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물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걱정 대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토니 로빈스는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과 나를 막는 것을 찾았다면 인생을 단 한순간에 바꿀 NAC의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나를 막는 것에는 엄청난 고통을 연상시키고 새로 하게 될 경험에 엄청난 기쁨을 연상시키는 것. 토니 로빈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안 하고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냥 미루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막는 그 행동, 멈추고 싶은 그 행동에 더 큰 고통을 부여하면 돼요. 즉, 고통과 쾌락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앞서 말한 강의 급류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상황에 나를 맡기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헤엄치는 게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눈앞에 폭포가 나올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폭포가 나타났을 땐 온 힘을 다해서 물살을 거스러 오르려 하죠. 그때서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물살을 열심히 거슬러 오르려는 그 고통이 폭포 아래로 추락해서 얻는 고통보다 더 적을 테니까 미루기보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NAC의 두 번째 스텝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게 막는, 물살에 내 몸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에 기쁨이 아닌 고통을 부여하면서 폭포가 보이기 전 강의 상류에서 새로운 길로 움직이게 하거나 강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토니 로빈스는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고통의 한계점까지 가보는 것, 혹은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변화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토니 로빈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내가 지금 변한다면, 행동한다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내가 오늘 변했다면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기쁨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변화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오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겪는 상황들은 우리의 관점에 의해 정립되고 감정은 그것을 경험으로 저장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막는 행동에는 고통을, 그리고 원하는 걸 얻는 행동에는 기쁨을 준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방법은 지속된 반복으로 부정적인 패턴을 깨는 것. 그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단계를 끝내고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크다고 해도 만약 같은 부적절한 패턴을 계속하면서 같은 행동만 반복한다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방에 갇혀버린 파리처럼 끊임없이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멈추고 접근 방식을 바꿔서 다른 출구를 찾는 기회를 잡아야 해요. 우리를 막았던 그 행동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된 패턴이잖아요. 그렇기에 토니 로빈스는 부정적인 감정과 자꾸 지속되는 행동 패턴을 깨부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패턴을 재구성하는 거죠. 이 방법은 터무니없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예전의 부정적 패턴과 감정이 일어나려는 즉시 그 상황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만드세요.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그 상황을 다시 상상하고 만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게 바꿔서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자꾸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패턴 속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을 깨부쉈다면 다음 네 번째 스텝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토니 로빈스가 인용한 한 통계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변화가 유지되는 것에는 대체 행동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변화한 사람은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본인 스스로 변화를 원했던 실험자들도 결국 얼마 못 가 변화 전에 부정적 패턴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가진 실험자들은 그 변화가 평균 8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대체 행동을 찾아보고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는 5번째 단계, 새 패턴과 행동이 지속될 때까지 조건화시키기.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변화가 일관되게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은 보상을 통해서 조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강화 계획으로는 처음엔 행동 직후 바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행동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었다면 우리 몸은 어느새 그 보상에 적응을 할 겁니다. 그 보상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죠. 그때부터는 랜덤으로 깜짝 보상을 시작하세요.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은 그 행동의 강화를 촉진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워하던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토니 로빈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크고 작은 25가지의 일을 종이에 써보라고 조언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영화를 보거나 욕조에서 반신욕 등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행동을 즉시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 랜덤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머지않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앞서 말한 5가지 단계를 복습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를 안 후 나를 막는 행동에 고통을 부여하고 나를 바꾸는 행동에 기쁨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부정적 패턴이 찾아올 때 그걸 인지한 후 우스꽝스럽게 대처하면서 나의 감정을 기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안을 만들고 나의 변화에 필요한 행동을 해나갈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즉각적인 보상을 계획해서 그 부정적인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는 것. 이 방법이 지금의 토니 로빈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와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인 행동의 이면을 바꾸며 인생을 한순간에 전환하는 6가지 스텝,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나아갈 여러분께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결단입니다. 지긋지긋한 현재를 바꿀 수 있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다짐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결코 같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오래된 믿음을 바꿔가세요. 더 이상 환경이 당신의 운명을 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결단이 결정한다고 믿으세요. 제 모든 비밀을 담은 이 책이 당신의 행동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NAC는 8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저서 속 단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많은 분들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그런 급류 속에서 더 이상 폭포 앞에서 변화하려 하지 말고 정보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그의 말처럼 감정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더 나은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원하던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을 선물 받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 토니 로빈스가 정성스레 눌러 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에 단 한순간의 변화를 가져왔길 바랍니다. 부와 성공은 똑똑할 필요 없이 이 작은 규칙들을 조용하게 지킬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800만 원의 빚을 지며 시골인 동네 하나의 식당으로 시작한 한 남자는 현재 600개가 넘는 레스토랑 사업들과 5개의 카지노, 수많은 호텔, 아쿠아리움, 그리고 NBA 휴스턴 로켓의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거물이 된 그는 포브스 매거진 가장 부유한 레스토랑 사업가이자 포브스 400 리스트에 매번 이름을 올리며 현재 그의 순자산은 10조에 다다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틸만 퍼티다. 한 인터뷰에서 틸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정한 아주 작은 규칙들을 매일 지키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저는 그 누구보다 똑똑함과 거리가 멀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작은 규칙들이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틸만의 규칙들과 누구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만의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틸만 퍼티다의 첫 번째 규칙, 95대 5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비율이지만 틸만은 자신이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95대 5 룰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성공하는 대부분은 95%를 완벽하게 이뤄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은 5%에 집중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업들이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놓치고 있던 5% 때문에 성공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나쁜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5%에 집중해야 합니다. 5%에서 95%의 결과가 정해져요. 위대함은 이 5%를 찾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틸만의 첫 번째 규칙은 이런 궁금증을 만듭니다. 그럼 5%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그 시작점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틸만은 가장 먼저 외부적인 디테일 혹은 첫인상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을 봤을 때 새로운 경험과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라고 했죠. 즉 내가 아닌 상대방의 느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런 조언을 하는 이유는 그의 사업들이 서비스 혹은 엔터테인먼트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각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항상 남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작은 시각적 디테일을 신경 쓰는 것이 그 5%를 찾아가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틸만 퍼티다의 두 번째 규칙, Separate yourself from anybody else. Be the bull at whatever you do. 자신을 남들과 분리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황소가 되세요. bull, 우리말로 황소는 주식으로 치면 상승장 혹은 더 나은 사업을 보고 나아가거나 긍정적인 미래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틸만은 이 부분을 틸마니즘이라고도 부르며 자신이 계속해서 지켜나간 규칙이라고 말했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잘하는지, 신이 나에게 준 재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찾은 능력을 하나씩 해나가며 항상 남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남보다 몇 발자국 더 나아가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 남을 걱정하기보다 남이 걱정을 해주는 그런 황소 같은 사람이 되세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틸만은 황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뭘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언을 남겼죠. Shut up and listen. 닥치고 들어라.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시기가 좋고 하는 일이 잘 될 땐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때론 닥치고 들으세요. 이처럼 그는 항상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 사이에서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키워나가는 그런 황소 같은 기업가가 되었죠. 항상 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도전을 했고 그 결과로 그는 남들이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세 번째 규칙, 꿈보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 틸만은 꿈이 아닌 목표를 키워갔습니다. 남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따려는 꿈을 꿀 때 틸만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별을 향해 한 스텝씩 나아갈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죠. 인간은 습관의 총합이다 라는 말처럼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한 세분화된 목표는 정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혹은 목적지가 있어야 하며 심지어 완벽하게 그 목표를 정하더라도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경로를 바꿔야 하는 일도 오잖아요. 그렇기에 성공이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틸만의 조언처럼 하나의 꿈과 그 꿈을 위한 작고 많은 목표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틸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매번 홈런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아웃도 당하고 작은 1루타도 치면서 나아가야 해요. 작은 성공이 모여야 큰 성공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틸만의 마지막 메시지는 기회에 대한 조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무조건 항상 찾아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기회는 찾아와요. 그리고 대부분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힘들어만 하고 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세요. 이 말처럼 틸만은 끊임없이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기회도 없을 거란 상황에서 그는 엄청난 기회를 찾았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의 정확한 숫자를 알고서 누구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기에 자신이 정한 결정에는 두려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세 번의 큰 금융위기 속에서 헝그리 정신을 통해 기회를 찾았고 꾸준하게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5개의 레스토랑을 가졌던 때 아버지가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그렇게 600개의 레스토랑을
2조 원이 넘는 가격이기에 남들은 절대 사지 말라던 자신의 고향 NBA 팀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 팀의 가치는 2배가 넘어 5조 원을 넘겼죠. 즉 그의 성공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규칙들을 지키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이뤄진 결과들입니다. 내가 아닌 남들의 입장에서 느낌과 경험, 그 작은 5%에 집중을 하며 나아가는 것,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 그 일을 할 때 황소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 그리고 꿈보다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나아가며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는 것, 이 모든 작은 규칙들은 사업가뿐만 아닌 모두의 일상에서 서서히 인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남들보다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은 게 될 때 큰 성공도 이루어집니다. 유지되는 그런 큰 성공이 말이죠. 이번 영상 속 그의 메시지가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 꿈을 꾸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꿈을 위한 세세한 목표까지 정하는 계기가 5%에 집중하며 누구보다 큰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때가 성공하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마 시작하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 한켠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문장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룬 한 남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나 화이트. 호텔의 벨보이 출신이던 그는 무려 400억의 손해를 보며 파산을 앞둔 UFC라는 스포츠를 무려 15조 원대의 사업으로 바꾸고 현재는 5천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죠. 이번 영상에선 그의 스토리와 아무것도 없던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2가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책임감 없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던 그는 복싱과 다양한 스포츠를 했지만 결국 돈이 필요했기에 어린 나이에 호텔의 벨보이로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벨보이로 일을 하면서 저는 꽤나 괜찮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 모두는 호텔 벨보이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격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도해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이 뭘까? 언제든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 생각이 들자 바로 사표를 던지고 제가 하고 싶던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기에 데이나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 피트니스 강사를 전전하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격투기 사업으로의 여정에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MMA 파이터들의 매니저를 할 때 완벽한 타이밍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그 시점은 가난했던 자신을 계속 도와준 가장 의미 있는 한 친구의 결혼식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동창 중 카지노 사업을 물려받은 퍼티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어진 인연 속 2001년 퍼티다 형제들은 허름한 경기장 하나와 UFC라는 세 글자를 가진 격투기 스포츠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넘치던 친구인 데이나 화이트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줬죠. 물론 바로 성공가도에 올랐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진짜 위기는 UFC를 인수하고 찾아왔습니다. 데이나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폰서와 선수들 그리고 관객마저 없는 UFC를 산 것도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제 얼굴을 걷어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매일을 세상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UFC가 인수된 후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 적자는 커져갔고 결국 그 금액은 무려 400억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항상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는 결국 4년째가 되던 해인 2005년 자신이 준비했던 계획이 하나씩 맞아가며 UFC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닭싸움이라고 불리우던 UFC와 MMA 스타일 격투기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UFC는 $4 billion, 5조가 넘는 금액에 판매되었죠.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는 현재 5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아무것도 없던 자신이 남들이 말도 안 된다는 그 목표를 이룬 사실에 가장 중요했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 비밀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ve adversity. That's what gets me going in the morning.
저는 불행과 불운을 사랑합니다. 저에겐 그 불행이 아침부터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는 불행과 불운 그리고 부정적인 남들의 의견에 맞서며 나아갔습니다. 벨보이를 그만둘 때도 UFC를 운영할 때도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 미디어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남들과 미디어가 미쳤다고 떠드는 아이디어, 저는 항상 그 뒤에 성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도전을 욕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무엇도 자신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기다리는 직원들도 없었죠. 그들이 제가 하는 모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무엇보다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은 성공을 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세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그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사실에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세요. 최악의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도전 뒤에 성공이 있다는 데이나 화이트의 메시지.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그들이 내가 하려는 도전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도전에 성공했는지의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해보지도 않은 도전이고 혹은 실패한 도전이니 안 될 거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도전을 응원해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데이나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오히려 동기부여의 연료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여러분의 도전이 성공의 종착지에 다다를 때 그 사람들은 의견을 바꾸고 자신들은 예전부터 당신을 믿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시도하세요. 최악의 상황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믿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Everything is about timing, but you create the timing. 모든 것은 타이밍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했고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도 그 역경을 동기부여 삼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타이밍은 그럴 때마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남들의 결혼식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데이나였지만 안 갈 수가 없었던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처음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주고 믿어줄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2005년도에도 자신이 묵묵히 나아가고 있을 때 적재적소에 그 타이밍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타이밍을 창조하는 것이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앞 고민을 하실 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백미러로 볼 때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항상 도전하지 않은 것들은 좋았던 기회로만 보이고 도전한 것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며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란 앞유리는 달라요. 매일 힘이 들고 세상은 나를 등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답이 없는 앞유리를 보며 나아가는 건 분명히 그 이상의 값어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고 나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못하는 그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제 인생이 그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무일푼에서 성공한 자산가가 된 데이나 화이트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나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오히려 즐기며 동기부여 삼아서 나아가는 것, 타이밍을 믿되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묵묵히 나아가며 타이밍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자신이기에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앞유리를 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나 화이트는 여러 구설수에 오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몇몇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가정에서의 불화 등은 이 영상을 만들기 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그의 메시지 속에는 지금 두려워하는 누군가와 앞으로 나아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들 때 한 발을 더 나아가게 할 그런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산증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행복할 거라는 그의 목소리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본 데이나 인생의 백미러 속 많은 분들이 작은 희망을 얻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끔씩은 의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도 같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한순간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